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소.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라는 제목으로 열린 책들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이제는 진료실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검사가 됐고요. 비타민 D 결핍이 있는지, 그리고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챙기는 그런 복용하는 그런 영양소 대표적인 부분들이죠. 흔히 말하는 비타민 D는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공짜 영양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사실 비타민 D는 우리가 광합성만 잘하면 공짜로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햇볕을 많이 쬐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이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히 여성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타민 D가 많이 결핍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나라마다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88.2%나 되는 비타민 D의 결핍,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만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일한다는 그런 좀 슬픈 얘기도 있고요. 특히 여성들 화장 많이 하고 또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거부하는 그런 화장품을 통해서 비타민 D 흡수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같은 겨울 시기에는 실제 햇볕도 좀 적은 편이고요. 비타민 D가 무엇이 도움될까, 어디에 도움될까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 그리고 많은 임상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는요, 골다공증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가장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비타민 D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어떤 류마티스라든지 갑상선 질환 같은 것을 악화시키는, 부족했을 때, 그리고 피부 질환, 그리고 또 요즘은 신경정신, 즉 우울증 같은 부분도, 수면의 부족 같은 부분도 비타민 D와 관련되고요. 나아가서 이제 유명한 암 연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넓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텍사스 같은 햇볕이 많은 동네랑, 그다음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이 동부, 북부 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의 그 전립선 사망률을 봤을 때 비타민 D와 연결되어서 설명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처럼 다양하게 비타민 D가 질병을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질병을 치료한다는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비타민 D는 단순히 영양소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특별히 저희 쪽에서는 호르몬이라고도 불러요. 비타민 D는 거의 호르몬 수준까지, 어떤 약까지 저희가 생각할 정도로 비타민 D의 어떤 권고량은 굉장히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비타민 D가 바이러스를 정말 이기게 하는 것인가? 보면은 2020년 3월 달에 3월 24일 날 그 미국의 CDC의 전 국장인 그 톰 프리든 박사가 폭스뉴스에서, 당시에는 뚜렷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때 확산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 국민들에게 비타민 D를 먹으라고,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하라고 그런 권고하기도 해요. 지금도 사실 비타민 D에 대해서 많은 그런 권고들,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미국의 학회라든지 많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 D를 권고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좀 자세히 볼게요. 비타민 D는요, 어떻게 바이러스를 이기는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가 있어요. 이것이 활성화되는데 비타민 D가 작용한대요. 그리고 항균 작용인 카텔리시딘이라는 그런 물질들을 합성하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비타민 B 세포가 있는데, 항체 만드는 세포가 있는데, 이 항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에도 비타민 D가 돼요. 그렇다면 임상 연구 중에서 이 비타민 D를 복용했더니 바이러스, 그 중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나 감기 같은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했던 것은 없을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비타민 D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임상 연구가 일본 GK 카이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2009년도에 그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죠, H1N1의 대유행 시에 일본의 한 고등학생들한테 2달간의 비타민 D를 투여해서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줄었나를 보는 그 연구였어요. 약 148명의 그 2000 IU, 보통 2000 IU 정도 보통 고용량 비타민 D라 하는데 매일 먹게 만들었고, 반대로 99명에서는 가짜 약, 위약을 투여했어요. 그랬더니 비타민 D를 매일 먹은 그룹에서 인플루엔자 걸린 사람이 1.4%, 그것은 위약구인
위약군인 8.1%에 비해서 거의 한 6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었던 학생들이, 환자들이 비타민 D로 인해서 아마 예방되어서 인플루엔자를 덜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유아와 학동기 소아를 대상으로 한 비타민 D 연구를 분석했던 다른 논문에서는 매일 경우 1200 정도의, 그러니까 하루에 1200 IU 정도의 비타민 D를 계속 먹었는데 그러면 1000 IU,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하루에 비타민 D 투여량을 2000 IU로 할 것인지 비타민 D를 400 IU로 할 것인지 그 어떤 용량에 따라서 두 군 모두 그 비타민 D를 먹지 않은 군에 비해서는 바이러스 감염을 낮췄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근데 저농도와 고농도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봐서 비타민 D를 고용량보다는 저용량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이처럼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짜약에 비해서 비타민 D를 투여한다는 그런 잘 갖춰진 임상 연구 세트들이 곳곳에 있고요. 흔히 비타민 D를 그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복용할 것인가, 햇볕, 물론 방법이지만 음식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잘 먹기 힘든 음식들인데요. 보통 예를 들면 청어, 연어, 이런 어떤 생선의 간 부분에 많아요. 잘 안 먹는 내장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기 종류,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또는 버섯 종류인 표고버섯이나 이런 버섯들에도 비타민 D가 많다고는 해요. 근데 잘 먹지 않는 음식이고 또 햇볕도 잘 쬐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이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데, 그래서 흔히 병원에서는 또는 약국에서는 비타민 D를 먹는 것으로, 그래서 흔히 고용량의 비타민 D를 한 하루에 2000 IU 정도 먹는 것을 보통 권유를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 4000 IU를 먹거나 또는 한 달에 한 번 6만 IU, 그리고 병원에서는요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죠. 특이하게 비타민 D는요 간에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들어와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내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매일 먹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도 사실은 가능한 방식이에요. 어쨌든요, 너무 과하지 않게 비타민 D를 복용한다 그러면은,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는요, 그 비타민 D를 혈중 농도 보통은 30 이상이면은 정상이라 하는데, 좀 더 오버해서 30에서 6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라고 하는 그 기준까지 먹을 정도로 좀 강화해서 비타민 D를 먹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고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비타민 D는요, 음식 가운데는 여기 있는 것들은 잘 먹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식,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를 활성하고 항체를 만드는 B세포를 활성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항바이러스 연구는 한 두세 개 정도의 임상 연구가 잘 갖춰져 있지만 메타 분석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별 3개를 줬어요. 주의할 부작용으로는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으면 칼슘이 증가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최소 요즘은 2000 IU, 그리고 하루에 4000 IU 정도까지 먹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이나 좀 고위험군에서는 높은 용량을 먹을 것을 권고합니다. 소아는 좀 더 낮게 먹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나 간헐적 먹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항바이러스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